안녕하세요. 신나는 디 신디입니다. 오늘은 치주 질환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치은 절제술부터 치주 후처치까지 배워볼 건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진 않다고 해도 100% 출제가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징지백토미 치은 절제술입니다. 치은 절제술 같은 경우는 잇몸 질환에 의해서 잇몸이 이상 증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아래에 하악치아처럼 잇몸이 이렇게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볼록볼록 있으면 안 될 부분까지 잇몸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잇몸을 잘라내는 술식입니다. 잘라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치료이고요. 그냥 잇몸을 잘라내면 아프기 때문에 마취를 시행하고 잘라주셔야 되시고, 잇몸 질환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전처치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처치는 스케일링이라던가 RP라던가 큐렉과 같은 전처치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잇몸을 잘라내고 나서 다시 꼬매게 되면은 실크 산정하실 수 있고, 후처치는 치주치료 후처치 나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행입니다. 이번에 새로 고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6개월 이후 이렇게 재시행 공가 그 기준이 나왔고요. 이렇게 똑같은 재시행 기준이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케일링 재시행 기준이랑 그 재시행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치은 절제술이 신경치료 후에 하는 치관 길이 연장의 목적으로 전처치가 없어도 인정을 해줬는데 그 고시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은 절제술 같은 경우는 잇몸 질환으로 잇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잇몸이 증식을 했을 때 산정을 한다. 요 한 건밖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 원인이기 때문에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전처치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원래 그 치주 파트에서는 이 재시행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원래는 재시행 기준이 스케일링, 그리고 RP, 큐렉, 플랩,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이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 치은 절제술까지 추가돼서 헷갈리게 지문을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치관 확장술입니다. 크라운 랭스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임상에서는 CLP로 약자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충치라던가 아니면 치아가 파절이 돼서 거의 아주 애매하게 치근과 치관에 그 사이가 거의 안 나게 남았을 경우에는 이제 잇몸을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치관 길이를 연장해주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와 나와 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청구하는 거는 치은 절제술입니다. 이게 원래는 징지백토미로 되어 있었는데 고시가 바뀌어서 이제 치관 확장술로 되었다. 그래서 과도한 잇몸을 잘라내가지고 치아 길이를 확보하는 그 술식이다. 그리고 근단 변이 판막술 같은 경우는요,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 플랩을 형성을 해가지고 단단한 잇몸량을 증가시키는 술식이고요. 근단 변이 판막술 및 치조골 성형술은 여기서 그 플랩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 골삭제와 골성형이 동반되었을 때 산정을 한다. 정의 한번 배워봤습니다. 치관 확장술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전처치 없이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전처치 없이 신경치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크라운 본뜨기 전에 시행을 했을 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금간치료 상병명 그대로 따라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주 파트이지만 상병명은 그 치주 상병명이 아니고 금간치료 상병명이다. 잇몸 길이의 연장, 이제 그 보철을 위한 목적으로 산정을 할 때 한다. 그래서 치관 확장술 역시 실크 산정하실 수 있고 후처치 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관 확장술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상병명이 금간치료이다. 근데 치주 파트이기 때문에 그 실크와 후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치주 파트라는 거. 다음은 잠간고정술입니다. 이제 치아가 모빌리티가 있을 경우 와이어나 이렇게 레진을 사용해서 묶어주는 거고요. 3치 이하, 4치 이상 3개 또는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치 같은 경우는 잠간고정술의 원인이 되는 후처치, 만약에 외상으로 인한 거다. 외상은 수술 후처치가 되겠고요. 잇몸이 안 좋아서 치주 때문에 치아가 흔들린다 하시면 치주 후처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는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 50%로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게 그 저번 시간에 외과에서 배웠던 탈구치아 정복술과 치아 재식술과
이 잠깐 고정술을 같이 시행을 하면은 100대 100이었거든요. 근데 이 잠깐 고정술 치아가 흔들려가지고 치아를 묶어주고 이제 치아가 솟아올라서 교합 조정을 통해서 치아를 이렇게 삭제해주는 진료 같은 경우는 100대 50이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고정술과 교합 조정은 얼마 안 되는 100대 50이니까 그냥 따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치조 치료 후처치입니다. 후처치는 보통 드레싱이나 아니면 그 스티치 아웃을 시행을 할 때 산정을 하고요. 가와 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스케일링, 그리고 RP, 루트 플래닝 아니면 큐렛을 시행을 했을 때는 간단이고요. 요 세 가지 진료를 제외한 플랩 이상부터는 복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부위 치조 치료 후처치와 수술 후처치를 동시에 시행을 했을 경우는 주된 수가만 인정을 해서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행위료를 비교하는, 그래서 뭐 치조 치료 후처치와 수술 후처치 중에 어떤 게 더 비싸냐 그 수가를 비교하는 그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잠깐 고정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처치, 잠깐 고정술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다. 그리고 광주화편 복합 레진을 사용한 경우 재료대를 별도 청구 가능하다. 그 잠깐 고정술 경우는 재료대를 별도 청구하실 수 없고 행위료에 포함이 됩니다. 팔구차의 잠깐 고정술과 교합 조정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100대 50이죠. 3치 이하와 4치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통 후처치를 연결하는 치료 후처치 가의 경우는 아까 스케일링, RP, 큐렛 요 세 가지 진료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실크 산정 가능한 문제를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과 진료랑 섞어서 나올 수 있겠죠. 이름이 비슷한 치음판 절제술은 이름만 들으면 치주 치료 후처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과니까 수술 후처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치주 파트는 여기까지 있고요. 저의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들고 올게요. 안녕.